아주 특별한 가죽으로 만드는 데일리 숄더 빅백입니다. 가죽이 너무 특이하죠? 이 가죽은 터키에서 제가 직접 수입한 양가죽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무늬는 프린트한 그런 무늬가 아니고요. 특수한 가공을 해서 입체적으로 무늬를 만든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가죽이에요. 오늘 아주 멋진 가죽으로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숄더백을 만들 거예요. 가죽이 워낙 돋보이는 가죽이라 가방의 형태는 가장 베이직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패턴. 이번에는 제 블로그에 패턴을 못 올렸어요. 보시다시피 패턴이 커요. 저걸 A4 사이즈에 맞게 나눠서 일러스트로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정말 패턴 주는 게 아깝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컴퓨터로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건 저에게 이 가죽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가죽을 보낼 때 패턴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문제는 가죽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암튼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데 이거 패턴 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패턴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잘 보면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 가방은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가방이에요. 크기가 완전 예술이고요. 활용도는 만점. 가방은 큰데 무게는 가볍고 은은한 윤기가 있는 그 고급스러움까지 겸비했고요. 나이 불문 누구나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려면요, 꼭 얇고 보드라운 양가죽으로 만드세요. 단단하고 두껍고 뻣뻣한 소가죽으로 만들면 절대 이런 분위기에 이런 장점만 모아놓은 가방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얇고 보드라운 양가죽으로. 이거 만드는 방법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그 슈퍼가는 숄더백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가? 많이 비슷한가? 대충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돼요. 진짜. 이렇게 생긴 패턴 2장 가져와서 한쪽을 반듯하게 자르고 이 선에 맞춰서 패턴을 올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 표시선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돼요. 가죽을 2장 잘라오는데 크기는 저 패턴보다 저만큼 크면 돼요. 이 가죽 자를 때 무늬를 신경 써서 잘라야 돼요. 불규칙한 무늬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리듬은 맞춰주는 게 예쁘겠죠. 그리고 50g짜리 부직포 2장을 가죽이랑 같은 크기로 잘라오는데, 부직포의 이 한쪽은 반듯하게 잘라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가죽 쪽에 본드칠 하지 말고 저처럼 위에 약 1cm에서 1.5cm 정도 떨어져서 부직포를 붙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가죽이 아니고 두께 0.6 정도의 얇고 보드라운 양가죽으로 만든다면 50g짜리 부직포를 붙이지 말고 100g짜리 부직포를 붙이세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이만큼만 만들었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이러고 좋아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판을 한 개 더 만들어야죠. 똑같은 게 2개예요. 그래서 앞은 이런 모습, 안쪽 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베이스를 만들어 오면 돼요. 그 와중에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빵도 만들었어요. 맛있겠죠? 이런 것도 만들고 대단하지? 이번에는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건데, 제가 본드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본드칠을 한 모습이 이거예요. 본드를 어떻게 칠한 건지 대충 눈치로 알 수 있겠지만, 이 부직포 라인에 맞게 패턴을 올리고 패턴의 외곽선을 대충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본드를 칠하는 거예요. 넓게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첫째, 위쪽에 붙이는 보강 테이프는 이 부직포 라인에 딱 맞게 붙여야 되고요. 보강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이 폭은 손잡이가 앞판하고 만나는 그 면적만큼 모두 다 보강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보강 테이프를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앞에서 은펜으로 표시한 패턴 자리는 아마도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보강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냐 하면, 여기가 바느질 라인인데 이 가방은 제법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느질 자리를 모두 다 이렇게 보강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2장 모두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강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이 윗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삐뚤삐뚤하잖아요. 여기를 좀 예쁘고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시접의 넓이는 대충 뭐 1에서 1.5cm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자르세요. 그리고 나서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여기 이만큼 본드칠해서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아주 예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판을 2장 만들어 오면 됩니다. 깔끔하죠? 가죽 안쪽 면에서 방금 시접 접은 부분에 패턴을 딱 맞춰 올리고 패턴을 중심으로 사방에 모두 다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10mm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라요. 그러면 보강 테이프가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잡이 겸용 어깨끈을 만들게요. 이거는 가죽 두께 1.0 SL 보강 테이프 가죽 이렇게 잘 붙여 베이스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깨끈을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크기로 좀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어깨끈 패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2개 만들어 오면 짠! 잘 만들었죠? 손잡이 2개의 길이를 오차 없이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는 자석 잠금 장치를 만들게요. 가죽은 패턴보다 좀 크면 되고요. 가죽 4장 뒷면에 모두 본드칠 하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보강재는 SL 제일 얇은 거랑 보강 테이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죽을 너무 성의 없이 잘라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지저분한 거 정리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강재 SL 붙인 가죽 쪼가리 2개 가져와서 가죽 겉면에 패턴을 올리고 10mm 종이 테이프로 패턴 외곽선을 표시해 주세요. 이때 자석 들어가는 위치도 표시하고 4mm인가 5mm인가 암튼 일자 펀치로 자석 다리 들어가는 위치를 펀칭하고 한쪽은 자석 앞놈을 달고 한쪽은 자석 순놈을 달아서 와셔 끼우고 다리를 안쪽으로 구부리고 망치로 살살 두들겨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체 다 본드칠하고 저 보강 테이프 붙인 쪽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저처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다 자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20mm짜리 코너 펀치로 코너를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렇게 사각으로 자르기 전에 코너를 먼저 치는 게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만든 자석을 붙인 가죽이랑 어깨띠를 그리프 작업을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다 붙였죠? 즉 삥 돌면서 모두 다 지금 그리프를 찍는 거예요. 제가 그리프 찍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 미싱으로 했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눈에 보이는 곳은 다 새드 스티치 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은 미싱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체 다 그리프 찍어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리매를 할 거고요. 지금 그리프 찍은 곳 모두 다 삥 돌면서 기리매 한 번, 후놀이 2번, 기리매 한 번 잘 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사용한 기리매 색깔은 그레이로 색깔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런 어깨끈 같이 긴 끈을 기리매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기리매 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잘했죠?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려요. 이 자석이 달려있는 가죽도 전체 다 기리매를 완성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안감을 만들게요. 여러분 이제 가방 주머니 만드는 거는 도사됐죠? 이번에 만드는 주머니는 늘 제가 만들던 거에서 살짝 다르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필요한 재료는 지금 화면에 보이죠? 제가 적어놓은 재료 그대로 가져오세요. 안감 천 뒷면에 본드칠 하지 말고 50g짜리 부직포를 붙여요. 한 개 더 붙일게요. 롤러도 하고요. 저 남은 천은 잘라서 정리할게요. 안감 천을 뒤집어서 부직포 쪽에서 저렇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보강 테이프를 저렇게 길게 빼놓고 가죽 뒷면에 본드칠하고
부직포를 붙인 안감 뒷면에도 저처럼 본드칠을 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리고 가죽 쪽에서 이 패턴을 저처럼 올리고 패턴을 중심으로 종이 테이프를 다 붙이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한쪽에 놔둘게요. 이번에는 부직포 붙인 안감천 또 하나를 가져와서 주머니 앞면 패턴을 올리고 패턴을 중심으로 종이 테이프를 다 붙이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잘라요. 그래서 가죽 안쪽 면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감천 뒷면에 본드칠하고 가죽 뒷면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붙여요. 그리고 안감천보다 한 1cm 정도 크게 가죽을 자르고 네 군데 모두 다 코너 쳐주고 주머니의 상단 입구 쪽만 본드칠해서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예쁘게 접어주세요. 지금은 여기 한쪽만 접는 거예요. 그리고 롤러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앞에서 만든 주머니 한쪽 면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강 테이프를 붙인 쪽이 어느 쪽인지 표시해 놓는 걸 깜빡 까먹어서 어느 쪽이 보강 테이프 붙인 쪽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퀴즈. 결론은 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느 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였는지 알아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정답은 영상 맨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암튼 저는 이렇게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여기가 보강 테이프 붙인 거라는 걸 알아냈고요. 지금은 여기 시접 접은 쪽 있죠? 여기만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세요. 매듭은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그냥 가볍게 묶으면 되고요. 이게 앞면 주머니고요. 뒷면 주머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려서 같이 꼬맬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강 테이프 붙인 게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잠깐만 살짝 고정해 놓고 시접 접는 부분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뒷판 주머니를 싸면서 시접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뒷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앞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시접 접은 부분을 롤러로 밀어서 확실하게 납작하게 해주고 앞면에서 여기를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양쪽으로 여기랑 여기는 나란히 2번 감아야 돼요. 바느질 매듭은 뒤에서 하면 되고요. 그렇게 주머니 완성하면 앞모습은 이런 모습, 뒤는 이런 모습. 주머니를 벌려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주머니는 끝! 앞에서 만든 어깨띠 2개랑 자석 달려있는 가죽 2개 가져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들 스티치 하고요. 이때 실 길이는 여기에 한 6배 정도로 끊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열심히 바느질 했고요. 이거 2개 모두 다 바느질 해서 가져오세요. 매듭은 뒤에서 목공풀 조금 바르고 실을 묶은 다음에 바짝 잘랐어요. 물론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은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바느질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에요. 깔끔하죠? 이번에는 어깨띠도 되고 핸들도 되고 손잡이도 되고 뭐 다 똑같은 건데 제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핸들의 사이즈는 폭이 25mm고 길이는 600mm로 했어요. 가운데 보강제 다 넣었고 다 붙인 다음에 잘랐고 전체 다 그리프를 찍어서 가져온 상태예요. 아, 길이매도 했어요. 그러면 실은 이 길이의 4배인 것을 4개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45mm씩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를 하고 여기서 실의 바늘을 대롱대롱 매단 채 그냥 놔둬요. 그 매달려 있는 실하고 바늘은 나중에 여기를 이어서 꼬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부터 꼬매기 시작해서 쭉 꼬매서 여기서 실하고 바늘을 대롱대롱 매달아 놔요. 2개 모두 다 그렇게 바느질을 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꼬맸는지 보일 거예요. 영상 설명 잘 듣고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핸들하고 자석 잠금 장치 바느질까지 끝!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추가 설명할게요. 지금 양쪽 끝부분은 바느질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만 바느질해서 실하고 바늘을 매달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번에는 안감을 만들게요. 이번에 만드는 안감 천에는 100g짜리 부직포를 붙였는데 뭐 여러분은 이거 붙여도 되고 50g짜리 부직포를 붙여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패턴 보이죠? 이렇게 생긴 패턴 2장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요. 안감천 뒷면에 100g짜리 부직포를 본드칠을 하지 말고 그냥 붙여요. 2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직포 쪽에서 패턴을 올리고 뭐 사인펜이든 뭐든 저렇게 대충 그려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겉 가죽 했던 거랑 똑같이 넓게 본드칠을 하고 넓게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과하게 보강 작업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약간의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가방을 만드는 거라 무거운 걸 많이 넣고 다닐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지독하게 보강 작업을 했는데, 들고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은 무조건 저를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강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암튼 이렇게 똑같이 2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올리면은 보강 테이프가 저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10mm 종이 테이프로 외곽선을 표시해주고 여기만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모두 다 테이프 바깥 선으로 잘라서 가지고 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테이프 안쪽 선으로 음펜으로 표시하고 종이 테이프를 다 떼어주세요. 이렇게 2개를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이 가방 안감에는 안감 위에 가죽으로 만든 상단 띠가 있어요. 지금 그걸 만들게요. 패턴 중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이어서 가져오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패턴보다 큰 가죽 2개 필요하고 50g짜리 부직포랑 보강 테이프, 그리고 앞에서 만든 자석 가죽을 가져오세요. 먼저 부직포를 뒤집어서 패턴을 올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자르는데 위아래는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리면 되고요. 양옆은 아무렇게나 그냥 크게 대충 감 잡아서 그리고 자르면 돼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개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본드칠 안 해도 되고요. 부직포 떼어서 가죽 가운데 저렇게 붙여요. 2장 모두 다요. 그리고 부직포 위아래로 1cm 정도 가죽을 남기고 깔끔하게 잘라요. 여기 가죽을 남기는 이유는 시접을 접을 거예요. 그런데 1cm를 자루 재고 뭐 그런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시접의 간격을 감을 잡았고, 저는 부직포 자리에 다시 한번 본드칠해서 보강 테이프를 붙였어요. 좀 과하다 싶게 보강을 한 거는 맞는데 여기는 위아래 입구가 되기도 하고 핸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석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나누어서 보강 테이프 붙이는 게 귀찮아서 그냥 통짜로 붙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싫으면 각각의 그 부속이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강 테이프로 도배를 다 하면 저 시접을 접어야 되니까 시접 접을 만큼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예쁘게 시접을 접어주세요. 그렇게 상단 띠 2개를 시접을 다 접어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잊지 말고 롤러 해주세요. 롤러 없으면 망치로 두들겨주세요. 패턴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위아래는 저렇게 딱 맞고 양옆은 많이 남죠. 그러면 양옆으로 10mm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여주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요. 당연히 또 한 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심을 표시해주고 자석 잠금 장치 들어가는 위치를 송곳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잘 찍어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표시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암튼 어떻게 하든지 각자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 됩니다. 저는 표시점을 10mm 종이 테이프로 다 이어서 저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었고, 자석 가죽 뒷면 이 상단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저 위치에 딱 맞게 잠시 고정. 또 한 개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석이 붙어있는 가죽을 붙여주세요. 결론부터 보여줄게요. 바느질 라인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어떻게 바느질을 했냐 하면요, 요 바깥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바느질해서 여기까지 바느질했고요. 한 3mm 정도 떨어져서 하나 더 바느질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두 줄을 바느질한 거예요. 뭐 이거 바느질하고 그러는 거는 안 보여줘도 알죠. 결론 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오면 돼요. 여기 앞에서 그리프는 찍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뒤에 가죽이랑 같이 뚫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리프 찍은 뒤에 새들 스티치 해야 돼요. 그렇게 잠금 장치를 잘 꼬매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고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삐뚤어진 거 없는지. 하긴 뭐 지금 삐뚤어진 거 알아도 고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삐뚤어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감이랑 앞에서 만든 주머니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상단띠 패턴을 가져와서 저렇게 올려보면 패턴에 주머니가 들어가는 위치가 표시돼 있어요. 그 표시대로 안감 상단띠에 표시해주고 요 부분이 상단띠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상단띠 밑에 딱 맞게 올려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감의 정확한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랫단에 먼저 이런 식으로 종이 테이프 하나를 붙이고 앞에서 사용했던 이 패턴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안감 크기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안감을 만들 때 사용한 패턴 가져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죽으로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패턴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가 나오면 이 안감 천이 상단띠 밑으로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러면 겹쳐져서 본드 칠할 부위를 이렇게 표시하고 본드 바르고, 상단띠 아랫부분 여기도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딱 맞춰서 붙여요. 그리고 검토해요. 정확하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눌러서 붙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도 똑같아요. 안감이랑 상단띠 가져오고 맨 아래 10mm 종이 테이프 하나 붙이고 겉 가죽 패턴 올려서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어디까지 겹쳐지는 건지 표시하고 상단띠 아랫부분만 본드칠하고 안감 저기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제대로 붙이고 검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 간단하죠? 자, 다들 예쁘게 바느질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이렇게 두 개 다 바느질 했어요. 매듭은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목공풀 바르고 잘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안감 2장을 만든 거예요. 이제 안감 2장을 이렇게 마주보게 붙여요. 그리고 자석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위에 선을 딱 맞춘 후에 집게로 잠시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여기에 길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안감 2장을 잠시 고정시킨 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티치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여기가 안 보이는 곳이라 미싱으로 바느질 했고요. 이제 양면 테이프 떼고 배 갈라서 본드 칠해서 붙여요. 다 알죠? 이거는 제가 2번 정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볼만한 영상을 제가 여기 링크 걸어둘 테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만들고요. 지금 여기서는 엄청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 먼저 바느질 해요. 양쪽 다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 지금 꼬매면 안 돼요. 나중에 꼬맬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 잡아서 음펜으로 표시한 곳을 바느질해요. 그러면 안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저 부분은 시접을 펴서 접지 않았고 가위로 바짝 잘랐어요. 어떻게 만든 건지 여러분 잘 알죠? 그럼 안감은 다 완성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만든 겉가죽 2장 가져와서 이것도 조금 아까 만든 것처럼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윗부분을 딱 맞춰서 집게로 잠깐 고정하고 여기를 잠깐 양면 테이프 붙여서 가죽끼리 잠시 고정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저 바느질 한 곳을 본드칠해서 다 말린 다음에 저처럼 배갈라서 붙여주고, 앞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만약에 앞면 바느질 한 부분이 살짝 쭈글쭈글하면 저처럼 롤러로 밀어서 좀 펴주세요. 지금 이 선이 앞판 두 개를 이어서 꼬맨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새들 스티치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양쪽에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손으로 새들 스티치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쵸? 이게 미싱으로 한 게 아닌데 잘 안 보여서 안타깝고, 어쨌든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목공풀 바르고 묶어주면 되고요. 지금 바느질한 그곳을 본드 발라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진짜 완전 엄청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가져와서 저 손잡이 부분만 파주세요. 그리고 나서 겉가죽 양쪽에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이고 패턴을 이 라인에 딱 맞게 올려요. 그러면 손잡이가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4cm 되는 곳에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시 이만큼. 자, 그러면 이만큼 본드칠 하고요. 어깨띠 가죽 안쪽 면 4cm만큼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리고 이 이후에 손잡이 다는 영상은 제가 전에 귀요미 박스백 만들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영상 12분 48초부터 보면 손잡이 연결하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잡이 달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살짝 다른 게 있네요.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윗부분을 지금 바느질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5cm 내려온 여기 정도까지만, 이만큼만 핸들이랑 앞판 가죽을 동시에 같이 꼬매는 거고요. 여기는 같이 꼬맬 수 없게 이미 다 바느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나머지 요만큼은 바느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손잡이 달아서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세요. 바느질 다 했는데 안쪽에서 보면 요만큼만 바느질이 돼 있죠. 여기 이만큼은 바느질 안 돼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했죠?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긴 예쁘죠? 반대편도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손잡이 달아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 다 달았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본드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 붙이고 손잡이는 마감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가죽 2장 같이 잡아서 윗라인 정확하게 맞추고 집게로 잠시 고정시키고, 저기 10mm 종이 테이프 하나 붙여야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서 가져오세요. 위에 2번 감고 꼬매기 시작하는 거 알죠? 반드시 위에 2번 감고 꼬매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되게 얄밉게 꼬맸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미싱으로 꼬맸고, 여기만 새들 스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번 감았고요. 그리고 이만큼을 본드칠해서 이 시접을 배갈라서 붙일 건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요 부분 요만큼만 PR을 해서 좀 얇게 만든 다음에 배갈라서 붙이면은 훨씬 완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잊지 말고 롤러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돼요. 이렇게 양옆에 완성했으면 이번에는 바닥 부분을 저렇게 자리 잡아주고 10mm 종이 테이프 붙인 다음에 음펜으로 표시해주고, 그 음펜으로 표시한 그 자리를 스티치해요. 이번에도 스티치한 게 잘 안 보이죠? 스티치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저렇게 본드칠해서 저 부분만 보강 테이프를 붙인 뒤에 짧게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하면서 튼튼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겉가죽도 완성이에요. 뒤집어야 완성이구나. 이거 뒤집어 주세요. 짠! 그럼 이제 안감 가져와서 안감 넣어서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안감의 정확한 둘레 사이즈를 알아내서 겉가죽에 넣어 연결만 하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봤죠? 모르는 사람은 제가 올리는 영상 보면서 따라하세요. 슈가백 안감 만들기 10
18분 18초부터 보면 돼요. 그런데 그때 만든 거랑 살짝 방법은 달라요. 그래도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예요. 그 정도 응용력은 뭐 다들 있을 테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따라 만들면 돼요. 아니면 미니 슈가백 만든 영상 22분 12초부터 보면 돼요. 그거랑 비슷해요. 아주 살짝 다른데 이거를 또 새로운 버전으로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가방 내부 둘레에 딱 맞게 안감 가방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안감 가방의 이 위에 부분하고 가죽 가방 안쪽에 이 부분을 본드칠을 해서 붙였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붙이지 말고요. 얇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감 가방하고 가죽 가방을 붙여주세요. 그게 훨씬 예뻐요. 그래서 가죽 가방 안으로 안감 가방을 넣어서 중심선을 맞추고 쭉 돌아가면서 잘 맞춰서 붙여요. 그래서 다 붙이고 나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방 입구 전체를 삥 돌면서 라인 테이프 붙이고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면 끝이에요. 이 손잡이 부분은 손잡이를 이렇게 들쳐가면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바느질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면 되고요.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여기서 마감하면 돼요. 그리고 실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4배도 괜찮을 것 같고 불안하면 4배 반. 저도 그리프 찍는 거, 바느질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완성해서 가져올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흐물딱거리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딱 그 정도 컨디션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편하게 들고 다니는데 가벼운 걸 원하잖아요. 이 가방이 딱 그런 가방이에요. 저것과 똑같은 가죽은 몇 장 없어서 저 가방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고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거랑 똑같은 가죽은 아니더라도 얇은 양가죽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내내 만족하면서 들고 다닐 거예요. 크기도 누구나 가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보이죠? 노트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기 걱정하지 말고요.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매일매일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여러분 정말 꼭꼭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강추하는 가방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가져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뒤에 저의 천재적인 에피소드 영상 보고 가세요. 주머니 입구가 늘어나지 말라고 제가 저렇게 열심히 본드칠해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멍청하게 어느 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였는지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어느 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인 거야? 제가 앞에서 퀴즈 냈었는데 여러분들 맞췄나요? 와, 나 이거 만들다가 이거 알아내고 내가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정답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문득 생각나서 쓰레기통 뒤져서 저 쪼가리 다 찾아냈고요. 쪼가리랑 주머니랑 그림 맞춰서 보강 테이프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찾았어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나 천재인 줄.